사법부는 어떻게 됐냐? 김명수라는 사람이 네. 인권법연구회와 뭐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걸로 나와서 거짓말 대마왕이야 지금. 네. 김명수는 전 국민이 거짓말 대법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나라에서 대법원장을 거짓말쟁이를 안 치는 나라가 세 개 어디 있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 녹취효과 아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사법부 수장이 정의를 표방하고 나라의 그 미래를 그 제시해야 될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앉아서 그 말을 듣겠어요? 어? 자기는 바람풍하면서 남들 보고 바람풍하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입법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워놨단 말이에요. 법원을. 네. 중요한 요직들을 다 대법원 밑에 있는 연구원들도 다 그렇게 채우고 뭐 중요한 요직 행정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데나 재량 갖고 다 갖다 해놨어요. 네. 이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도 이 대못을 뽑을 수가 없어요. 내쫓을 수가 없어요. 임기가 있고. 임기가 어? 있어요. 예, 그렇게 사법부를 완전히 사조직화하고 네. 내가 들으니까 외국에 이런 일이 없대요. 이런 사조직을 만들지는 않네. 네. 사조직 만드니까 지금 우리 재판 받으러 가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인권부 연구회가 아닌가를 먼저 맞아요. 그걸 찾아보고 먼저 따지죠. 예. 이게 무슨 사법이야 이게. 판사의 성향을 따지고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난번에 거짓말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한 역사상 아주 명판결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재명에 대한 거짓말 판결이야. 네. 그 거짓말 판결에서 네. 7대5로 갈렸는데 네. 7명의 대법관들은 무죄를 선정했어요. 네. 무죄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네. 그 무죄의 내용이 뭐냐? 거짓말에는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이거는 소극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죄라 이거예요. 걱정. 이게 지금 세계 어느 기네스북에 있는 무슨 뭐 국어사전에도 없는 얘기고 나는 여기까지 도덕 교과서부터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네. 거짓말에는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고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근데 그걸 판례로 남겨놨고 네. 두고 네. 이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이재명 지사의 정치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남아서 이게 될 거예요. 판결은 남죠.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7명의 네. 법관은 네. 위대한 창조적인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될 거예요. 거짓말 대법관이 네. 대법원장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명판결을 내린 이것이 민주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언론 다 장악했지.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해체죠, 대통령 문지기 하라고 지금 네. 그 김호수 같은 사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선관위 어떻게 됐어? 선관위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랬어? 내로남불이 안 된다고 그랬어. 아, 네, 네. 뭐를 하면 그게 무슨 네. 민주당을 상징하는 거기 네. 때문에 알기는 아는가 봐. 네.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금지했잖아요. 네. 뭐 선관위 믿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 믿을 수 없고. 네.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다 후퇴를 했기 때문에 네. 나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반납하고 운동화끈을 고쳐매고 민주화 운동하러 가야 되겠어. 지금.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이해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기억나요? 20년 집권, 50년, 아, 네네. 100년 집권 네, 해야 100년 된다. 집권한다. 100년. 네. 네. 야, 지금 100년 집권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좀 봐야 되겠어. 또 어떻게 네. 또 뭐 앞으로 100년 될지. 그다음에 지난번 서울시장 때 그게 기억나요? 네. 이해찬 그분이 어디 뭐 압승한다. 정치권에서 떠났다가 네. 파산하셔가지고 네. 지리산 도딱딱 내려왔어. 아, 네. 세종시에서 와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이긴 것 같아.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뭐 사전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게 지금 며칠 쌓이면 이게 뻥으로 될 얘기잖아요. 네. 거짓말이라는 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질 것 같으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아는? 서울시장 진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 지금 박영선이 막 뛰고 있는데 네. 서울시장 진다는 건 기정사실한 거예요. 네. 말을 뱉으면 뱉을수록 그게 다 이게 지금 뭐가 수준이 문제가 보이는 되는 거죠. 거죠.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노무현 재단의 봉화마을에 거기 계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을 반대하는 노무현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네.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정신이 없다.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 글이 딱 어. 그런 메시지. 그런 거죠. 네. 민주당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잖아요. 네. 민주주의, 네. 의회주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네. 상권 분립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무슨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네.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네. 뭐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뭐 얘기 못하지만 의회는 완전히 거수기 같이 돼 있고 밀어붙이는 막가파식의 그런 조폭과 같이 지금 막 네. 절차도 없고 뭐도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게 막 18개 상임위, 17개 상임위를 다 다 한 당이 가져가고 최초라면서요. 네. 법사위도 막 자기가 가져가고 법사위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한테 준 거예요. 원래 아. 처음에 그게 16대 때 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150석을 얻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총선을 네. 했으니까 내가 이제 두 번째 16대 당선됐을 때. 네. 그러니까 150석을 얻고 대통령이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네. 지금하고 거꾸로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야당이 막 법사위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법사위 다르면 다른 여러 상임위에서의 법들이 올라오면은 네. 법사위에서 이거를 한번 견제를 하고. 그 통과시킬 때 그 잡기 수정도 할 수 있고 네. 법률안 심사를 통해서 좌절시킬 수도 네.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상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원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야당이.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 야당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역지사지해서 자기 야당을 오래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야당한테 준 거예요. 김대중이 준 그 저 협치의 정신, 김대중이 준 역지사지의 정신, 김대중이 준 그 법사위를 야당에다 배려하는 배려의 정신이 사라지고 그걸 독식해서 180석이나 가져서 국회 선진화법도 견제할 수 없는 네. 일방 독주, 일방 독재의 그 의회를 네. 법사위까지 장악을 하고 17개의 상임위를 다 장악하고 네. 국회도 다 국회의장단도 다 장악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를 일당지배로 했으니까 노동당보다 조금 난 거야. 노동당은 지금 야당이 이렇게 의석이 100석까지는 안 되니까 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네.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힘은 산업화를 자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됐으니까 김대중의 사진을 영정을 떼라. 아. 그리고 네,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앉혀야 되냐?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네. 그 저정당은 김대중의 정당이 아니라 네. 전두환의 대. 그러니까 전두환을 갖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후퇴했기 아. 때문에. 예? 오히려 네, 도와준 거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걸기가 민망한 정당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거 알죠? 아, 네, 들었습니다. 네. 의료보험이라는 제도 1970년대 그걸 도입을 했는데 네. 이건 사회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전 국민한테 무료로 그렇죠. 네. 전 국민한테 그 보험에 들게 만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혜택을 잘 받는 지금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미국은 이것 때문에 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네. 얼마나 정권이 바뀌고 네. 그래도 하지를 못하고 그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느니 말아야 되니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막 그 국민들이 병원을 못 가고 죽어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런데 네. 박정희 대통령 정말 위대한 그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정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진료받더라고 우리 교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드냐? 박정희 대통령 만든. 네. 새마을운동. 우리가 뭐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은 농촌이 너무나 주거 환경도 그렇고 또 길도 그렇고 그 농촌의 그런 그 수입도 그렇고 생활도 안 되는 아주 낙후된 보릿고개 같은 아주 막 그런 그 농촌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네.
혁명이에요. 네. 농촌혁명. 그걸 지금 제3세계에서도 배우려고 오히려 하죠. 배우러 오죠. 네. 또 김대중 대통령 전에는 산림에 나무가 헐벗었어요. 다 네. 갖다 땔감을 뗐기 때문에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푸른 강산과 네. 이렇게 우리 지금 비행기 위에서 보면은 우리 사막도 없는 나라가 전부 푸른색 녹색으로 지금 뒤덮였잖아요. 네. 나무가 없는 산이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런 녹화 사업 네. 성공한 거예요. 북한은 아주 헐벗어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인 걸 도입한 거예요. 네. 경제민주주의의 그런 이념이 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많이 보이는 우리 어렸을 때 보인 거는 메꼬자 쓰고 네. 논에 가서 논 네, 저도 많이 하면서 했어요. 거기다 네. 막걸리 마시고 이런 네. 서민의 풍모가 있어요. 네. 근데 이놈의 이 국민의힘은 서민 정당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서민을 위한 정책도 없고 네. 서민을 위한 노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을 갖고 팔기나 하고 뭐 그런 네. 태극기나 휘둘리고 그러는 거지. 네. 그 정신은 보릿고개를 없애고 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네. 그런 서민의 정당으로 이걸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그 30평 이상 아파트에서는 표가 나오고 30평 미만은 다 저쪽 민주당 나오고 그렇게 네. 되는 정당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이게 이 집권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민주당이 참 그런 거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어요.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기득권 정당, 네. 특권 정당, 중산층 정당이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데 서민이 표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서민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서민의 정당이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런 곳으로 계속 쓴소리를 할 생각. 네. 그래야지 우리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서민의 정당을 위해서 박정희보다 더 대통령보다 더 나은 네. 정책을 만들어놨다. 네. 응?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제 내가 진짜요? 터뜨릴 거예요. 네. 그것만 터뜨리면 전 국민이 다 우리 당 지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내가 나중에 윤석열한테 주든지 네. 뭐 안철수한테 주든지 할 거예요. 기대하셔요. 그리고 다 만들어놨으니까. 정책을요? 네. 네, 그러면 이건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총장 측과 이렇게 좀 메신저를 전하면서 만나기로 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결렬이 되었다. 우선은 이제 네. 윤석열 총장은 네. 이미 이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에도 뭐 영향을 줬다 그런 얘기도 네. 있지만 윤석열 총장은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네. 야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네. 정권 교체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없지 않나? 맞아요. 네. 그리고 이낙연이 대세로 형성하고 네. 이재명이 뒤를 잇고 그랬잖아요. 네. 야권에 후보가 없었잖아요. 네. 올망졸망한 네. 난쟁이 키재기 같은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값에 윤석열이 나오면 다 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대세론이 돼 있잖아요. 네. 또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게 많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윤석열의 공이라고 생각하죠. 네. 어떻든 간에 자기가 해줬든 추미애가 해줬든 문재인이가 해줬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세론을 꺾은 거 네. 그것만 해도 윤석열은 공이 있다 그렇게 그냥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역대 선거하고 달라요. 네. 어떤 후보도 국민의 30% 지지를 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여러 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지만 30% 이상의 득표를 지지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세 분석 실장이에요. 응? 선거를 총괄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당 10역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네. 4년 동안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전, 되고 나서. 근데 그런 정세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언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30%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마의 30%예요. 네. 마의. 그래서 결국은 이인재가 나오고 네. 뭐 IMF가 오고 뭐 그다음에 뭐 이해창의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네. 나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터진 끝에 38점 몇 %가 얻어가지고 1.1% 차이로 이겼어요. 그게 김대중 선거예요. 김대중은
호남에 갇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뭐 사실 네. 빨갱이라는 그런 그때는 막 그런 게 많았어요. 네. 이념적으로. 네.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너무 나이가 많았고, 뭐 네.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도 있었고, 뭐 네. 김대중이 집권하면 보복한다는 말이 있었고, 네. 김대중 절대 안 찍는 사람이 국민의 한 반쯤 되는 네. 그런 선거였으니까 이 선거가 이기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냥 뭐 그때는 이제 김대중 말고만 나오면 이길 것 같은데 김대중이라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시절이니까. 그때 이제 조순이 서울시장이었는데 조순이 나오면 그냥 당선이다 그런 말이 많았어요. 오히려. 네. 거부감이 많은 네. 분이야.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윤석열은 지금 50% 넘는 조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네. 윤석열 정당은 지금 상식의 정당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당은 법치의 정당이기 때문에. 네. 법치 할래 안 할래? 하면 법치가 50% 이상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상식적으로 하자 그런 건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30%를 넘는 후보다. 이게 또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런 분석이 또 첫 번째는 네. 대세론, 네. 두 번째는 30%는커녕 40, 50이 넘어가는 네. 대세론.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언제나 이기는 네. 그게 이제 대세론이죠. 네. 그게 있고. 세 번째는 특이한 것은 네. 윤석열이 지금 야권 후보가 될 거잖아요. 네. 여권 후보로 가는 걸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네. 윤석열이 여권 후보로 가는 순간에 네. 40%가 10% 미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권력에 맞서 싸우고 또 이 정부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윤석열이지.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순간에 네. 안중근이가 그러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뭐 그런 예는 좀 적당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요. 네. 하려면 여기서 해야지 저기로 가는 수는 그건 없다.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할 때 야권 후보가 있잖아요. 지금 네. 1번 이제 제가 내 눈을 볼 때는 윤석열, 네. 2번 안철수, 네. 3번 뭐 유승민, 네. 4번 뭐 홍준표. 뭐 이제 홍준표가 뭐 앞으로 나오고 뒤로 네. 나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로 할까 윤석열로 할까가 아니야. 지금 현재 지지 상태로 보면 네. 야권 후보는 윤석열로 가는 거야. 네. 예? 근데 이제 혹시 윤석열 그 양반이 뭐 코로나 걸리거나 뭐 무슨 낙마하거나 뭐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그럼 뭐 누구로 해야 되나? 네. 플랜 B라고 그래. 그러니까 플랜 네. B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거지. 지금 뭐 사람들은 나 그냥 윤석열로 가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러닝메이트를 해야 되냐, 아니면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네. 되냐, 뭐 나는 그만둬야 되냐, 요거만 남아있지. 옛날에 야권 후보 단일화는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갖고 싸우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몽준 할래, 노무현 할래, 네. 김대중 할래, 김영삼 할래. 네. 내가 표가 많아, 내가 해 이겨, 이거 갖고 싸우다가 단일화가 결렬된 거야. 네. 1987년.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 단일화로 딱 확정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헌정사상 선거의 국면에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개인이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낙마하는 거 그건 누가 말리겠어, 그지?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딱 전개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돼 있고 저쪽을 보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나와야 돼. 네. 이재명이 나오면은 절대 안 찍는 사람이 엄청 많은 그 네. 후보예요. 절대 찍는 사람이 있지만 맞아요. 절대 안 찍는 사람이 알잖아. 네. 그 형수한테 막말하는 네. 건 절대 안 찍는 사람이 있고 네. 형님을 정신병원 넣는 건 절대 안 찍어. 저건 여배우하고 뭐 있는 것 같은 나는 절대 안 찍어. 네.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파퓰리즘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불안해. 안 돼. 네. 막말하는 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찍는 사람이 국민의 40 내지 50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칼칼하고 사이다 발언하고 뭐 어쩌고 네. 저쩌고 돈도 좀 줄 것 같고 해가지고 그 민노당부터 그 밑에 가 있어 지금 현재. 네. 예? 네. 그냥 똘똘 뭉쳐 있지만 네. 그 물져 있는 게 이게 지금 돌멩이처럼 돼가지고 눈사람처럼 불어나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은 그냥 룸이 한 60, 70%에서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네. 저쪽은 30%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되면 선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네.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네거티브가 할 수가 없어. 워낙 자기가 걸린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야권 측에 공격을 하다가는 더 당한다는 거죠. 윤석열이 너 네. 뭐 무슨 뭐 장모님하고 무슨 부동산 뭐 자기가 뭐 캥기는 게 많거든. 네. 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 못해. 사람이 어떻게 형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네.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어. 네. 예?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윤석열이 여기가 복이 많아요.